현대 의회는 주된 기능은 다 감독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대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지역구 출신이다. 그러면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해 줘야죠. 예를 들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집단을 대표하거든요. 뭐 예체능계 대표에서 하나 뽑고 과학기술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층을 대변한다고 그래요. 그런 비례대표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다 지역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역구 유권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이름하여 대표 기능, 대의 기능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심부름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한 감독담으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 우리의 대표인 네가 가서 이거 좀 해. 이게 이제 심부름 기능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구 비례로 해갖고 국회의원들을 하나씩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좋은 상임위원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돈을 많이 따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 의회는 감독과 대의가 핵심입니다. 3프로TV 특별기획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조영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은 우리 교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의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사실은 저희는 중국이 의회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교회처럼 그냥 무늬만 있는 거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긴 하는 건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예.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네. 제가 이제 그때 인터뷰를 이거 하느냐고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전에 이제 그런 거 생생한 얘기를 좀 곁들여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정 프로님한테 가벼운 질문 하나 던지면 불안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서 지금 서울시에 사시는 거죠? 살고 있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확실히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 서울 시민이신데 네. 서울시 의회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역할이 있는지 한 번이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 의회. 네. 국회 말고. 네. 의회는 하는 일 없죠. 뭐 내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없고. 그렇죠. 예. 평상시. 네. 저도 정치학자인데. 예. 저는 중국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네. 이건 민주주의자, 권위주의자야 국가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부분의 경우 중앙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이 저랑 얘기할 이 얘기를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다 몰라요. 아, 그래요? 다 몰라요. 그럼 뭐 크게 차이 없구나. 네. 차이 없고요. 다 모르고. 네.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울시 의회가 없으면 서울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산 같은 거 예산도 부착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해요. 하겠죠. 예. 하는 거고.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거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중국의 의회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게 있어야 공산당 영도 체제가 유지가 된다. 중국의 의회가 있어야? 예. 이게 의회가 없으면 공산당 영도 체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또 움직이더라도 억압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지. 국민의 뜻을 좀 모으고 국민의 뜻에 근거해서 새로운 그 정책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맨날 감시할 수도 없고. 그렇겠죠. 이제 그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규범적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회가 하는 기능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따 우리 보겠지만 그 중국의 우리식으로 하면 지방의 의원 발음이 제가 계속 잘 안 되는데 그냥 들어주시고요. 이제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중국 공무원들이 720만 명 있거든요. 공무원만 720만 명. 그리고 월급 받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그런 공무원. 근데 의원들이 260만 명이에요. 거의 그러면 공무원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그러네요. 그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식행위로 하려면 그거 선거하러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요식적으로 하려면 그거 둘 필요도 없고요. 굳이 뭐 그런 거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제 바로 이제 그게 뭘 뜻하는 거냐. 이제 공산당이 명령하고 정부가 집행하는 거에 더해서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이 있어야 공산당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의의까지 보고 나야 공산당이 힘으로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의회의 기능은 뭐 한국 그래서 이제 중국 의회지만 한국 의회도 같이 공부한다. 이제 그래서 한국 의회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네. 재밌을 거고 그래서 보통 전 세계 의회는 4가지 기능을 해요. 일반적으로. 예, 민주주의 네. 국가건 권위주의 국가건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법 만드는 법 거죠. 만들고. 그렇죠. 이거 의회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를 다 만드는 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 만드는 거 관련해서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 공통인데요. 더 이상 의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합니다. 전 세계가요? 예.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빨리 변하는 거에 맞춰서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는 순발력이 떨어져요. 아, 그럼 정부가 만들어서 의회 승인만 받는 거예요? 대개 그래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딱 안 그런 나라가. 예. 그게 미국이에요. 아, 미국은 네, 의회가 의회가 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우선 그래서 법률 제안 자체도 의회가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 법안에 대해서 의회가 다 죽여버리는 것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90% 규칙이라고 해서 전체 법안의 90%는 정부가 제출하고 제출한 법안의 90%는 통과해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건 권위주의 국가건 보통은 다 통법부예요.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의회가 네. 그냥 법을 통과시키는 부서의 기능이 그거는 너무 전문화돼 있고 네.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의회의 핵심 기능이 뭐냐? 네.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 예,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한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법 만드는데 뭘 알아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감독은 할 수 있어. 이거 어렵지가 않아. 뭐 국정감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예. 재밌어. 왜? 큰 소리 치니까. 혼내고. 네. 언론 주목도 받고 통쾌하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영국에서 처음 의회가 만들었을 때 네. 그건 저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세계사 시간에. 왜 만들었나. 의회가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이. 아, 그 왕한테 우리가 세금 내는데 너 막 쓰지 말라 뭐 이런 그거죠. 거. 왜? 예. 그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재정감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재정감독. 네. 그래서 의회가 현대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예산 결산 감독.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돈 못 쓰게 하는 거. 예. 돈 절약시키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의회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능. 그걸 재정감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가 당선됐다고 지멋대로 아무나 갖다 쓰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쓰는 건 지지만 월급은 누가 나가냐. 국가 세금 나가고 더군다나 장관이 잘못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예.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은 인사청문회 다 해요. 예. 총리도 하고 예. 탄핵도 하고 네. 그걸 인사감독. 큰 소리 많이 치잖아요. 뻥뻥 치고 이러는 거. 그다음에 정책. 그 어떤 게 있느냐면 그 국정감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정책 감독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니네들이 제대로 하는지 돈은 제대로 썼는지 이걸 국정감사 정도의 차이있지만 모든 나라는 그걸 해요. 네. 또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맺은 걸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걸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세계 무슨 WTO 가입이라든지 국제기구 가입, 네. 그다음에 세계 뭐 저기 자유무역 체제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모든 왜냐하면 국가와 맺는 조약은 규칙은 국민들 전체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런 걸 다 정책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그 의회에서 비준을 꼭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전쟁 선포. 그다음에 요번에 계엄령 네. 아시죠? 계엄령 그 무력화시킨 데가 의회죠. 의회죠. 예. 이걸 다 이름하여 정책 감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현대 의회는 예. 권위주의 국가건 민주주의 국가건 할 것 없이 의회의 주된 기능은 감독이다. 아직까지는 안 어려운데요. 예. 예. 이것만 배우셔도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의회하면 법인데 아닙니다. 이미 70년대 넘어가서는 아니고 주된 기능은 다 감독 기능이고 감독 기능이다. 이걸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대의 기능이다. 대의. 예. 이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지역구 출신이다. 그러면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해 줘야죠. 이거는 이제 다른 학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심부름 기능이라고 해요. 네. 그게 뭐냐? 그 자기가 예를 들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집단을 대표하거든요. 뭐 예체능계 대표해서 하나 그렇죠. 뽑고 과학기술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층을 대변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비례대표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다 지역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역구 유권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걸 이름하여 대표 기능, 대의 기능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심부름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한 감독담으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 뭐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 그 우리의 대표인 네가 가서 이거 좀 해. 그렇죠. 이게 이제 심부름 기능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개 인구 분리로 해갖고 그 국회의원들을 하나씩 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 이익과 이익이 서로. 예, 서로 지역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좋은 상임위원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네. 들어가야 돈을 많이 따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쪽지 쓱. 예, 그 쪽지 예산 뒤밀고 그래서 차선이 높을수록 네. 그런 걸 다 이름하여 대의 기능이다. 네.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현대 의회는 감독과 대의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합법화 시키는 기능, 진짜 만들거나 이런 건 다 정부가 주도하는데 합법화 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체제 유지 기능, 체제 유지? 상징적 기능. 예.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상징적 기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진핑 주석, 그 양반 타이틀이 국가 주석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은 뽑은 적 없거든요. 음. 누가 뽑았나? 전국인대가 뽑은 거예요. 아. 그걸 상징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국민들의 대표인 당신들이 뽑았으니까 역시 나는 국민들이 뽑은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주석은 무슨 뜻이에요? 아, 그 주석은 네. 영어로 하면 그 국가 주석은 네. President of China. 아, 프레지던트예요. 예. 그래서 대회라. 그 다음에 마오쩌둥처럼 공산당 주석할 때 주석은 체어맨. 아, 그래요? 예. 아, 주석인데도 뜻이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자가 그런 거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네. 마오쩌둥이 같은 거 체어맨 마오라고 그래요. 아. 그때는 주석.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네. 압축성이 있다라는 게 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예요. 그 전국인대 대표들은 다 간접 선거로 뽑히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 전국인대 대표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 성에서 다 뽑은 거예요. 성. 전국인대 그 대표들은 각 성에서 예, 성의회에서 뽑아요.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예, 성의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그다음에 또 그 중국이 한족 말고 55개 네. 소수민족 있잖아요. 예. 그럼 소수민족은 자기 거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55개 소수민족들 대표 아. 최소한 한 명은 임명해요. 약간 꼭 일치하진 않지만 약간 우리나라 비례대표랑 좀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 거예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족들은 지들은 양복 입고 그 전국인대 회의 나오는데 소수민족 대표들은 꼭 소수민족 복장을 입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복 입고 나오는 전국인대 대표, 그 다음에 무슨 뭐 짱족, 티베트족, 신장 우이글족, 그냥 꼭 보면 카메라가 돌리는데 중국 카메라 꼭 그 소수민족들을 돌려요. 비춰줘요. 예. 아, 이제 니네들 그러면- 대표도 왔다. 그렇죠. 이런 걸 다 하려면 상징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의회 주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저랑 살펴볼 예. 내용은 한국 의회도 똑같은데 예. 예, 주로 입법, 감독, 그다음에 대의, 예. 그다음에 체제유지인데 이 중에서 세 개만 좀 가볍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입법으로 가보죠. 예. 그래서 이제 입법은 뭐 그래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앙 입법은 전국인대가 하고 상무위원회가 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 우리 집처럼 서울시가 하고, 예. 저 관악구에 살거든요. 서울대가 있어서 예. 관악구 의회에서 조례 만들거든요. 똑같아요. 중국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예. 대신 이제 관악구에서 만든 조례는 관악구에만 적용되는 거죠. 아, 그렇겠죠. 뭐 서울시에서 만든 건 서울시만 조례되고 똑같아요. 예. 중국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데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원정 체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산당이 다 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정프로 얘기를 따르면 아, 그렇죠, 그거 그렇죠. 법 만들어. 이제 그러면 알아서 만드는 거 아니냐. 예. 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의회가 진짜 기능을 한다라는 건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뭐냐?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자율성이 없으면 그건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항에서 그냥 신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네. 중국의 의회는 법을 만들고 이럴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자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션이 있어야죠. 활동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 이름하여 어려운 말로 입법 산출이라고 그래요. 입법, 산출. 산출. 예. 아. 그러니까 아웃풋 네, 네, 있어야죠. 네, 네. 아. 두 가지를 다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1991년에 공산당 중앙이 의회의 입법권을 강화시키라는 그 내부 규정을 반포했어요. 그게 벌써 199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됐죠. 35년 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공산당 중앙에 보고하라 하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첫째 헌법. 헌법은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다음에 정치법률. 정치법률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정부의 기능은 뭐고 아. 의회의 기능은 뭐고 뭐 정법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한 행정 및 경제관련 법률. 국유기업 어떻게 할 것이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딱 네 종류의 법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의회가 알아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중국이 지금 중앙 정부가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만 한 800개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각 지방들
뭐 광동성 이런 광동성 인구가 1억이잖아요. 대한민국의 2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중앙정부 못지않은 조례가 다 있어요. 있겠죠. 근데 그러한 수많은 법률 중에서 네. 헌법, 정치법률, 중요한 행정, 정치법률은 극소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그런 법률들이 대부분 그건 네.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걸 공산당이 개입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따 우리 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누구랑 관련된 거냐면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 있죠. 자본가 내지는 경영자 관련 문제예요. 네. 여기에 공산당이 개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내용은 한정돼 있다. 입법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최소한 일반 주민들이나 내지는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환경 등등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관련된 법률 아마 제 판단은 법률의 95%에 넘어요. 그거는 의회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의 체제를 막 흔들거나 아니면 국가의 방향을 심각하게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의회가 다 웬만하면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직접 상해에서 인터뷰를 이제 거기로 5년을 했었는데 네. 이제 논문 한 편 쓰느냐고 3년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실제 물어봤어요. 네. 최근 5년 동안 그 상해에서 똑같거든요. 원리가요. 상해시 의회가 있잖아요. 네. 그 상해시 공산당 의원회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 보고한 게 몇 개가 됐냐. 그랬더니 최근 5년 동안 그때가 언제 제가 물어봤었느냐면 2006년쯤 제가 인터뷰했으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네. 5년 동안 보고한 게 딱 5개 있대요. 5년 동안. 아. 5개밖에 없대. 1년에 하나 꼴이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네. 하나는 종교조례. 아. 그 중국의 모든 종교, 천주교, 개신교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가장 발전한 데가 상해예요. 그래서 이건 민감한 문제예요. 이건 종교 문제는. 왜? 그리고 또 논쟁이 붙었어요. 네. 정부 쪽에서는 종교를 통제하려고 한 반면 카톨릭 거기라든지 이런 데는 보호를 강조하고 네. 이렇게 충돌이 붙어갖고 그건 보고했어요. 그다음에 그 병역과 관련된 네. 그 군인 모집하는 그 지역 조례. 네. 이건 군이 관련된 거예요. 아, 그런 건 이제 공산당이 네, 물어봐야 보고해야 돼 이건. 근데 또 재미난 게 보고한 게 또 뭘까가 있는데 네. 폭죽 조례. 아, 중국은 저 무슨 명절 때마다 쏘는 거. 엄청 터뜨리니까. 네, 그거는 민감한 게 아닌데 의회가 재정을 딱 들어갔는데 네. 시민들이 반대해갖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한테 위임해요. 아, 당이 좀 가른말 타주는군요. 네, 그래서 당이 결정해서 제정됐어요. 이처럼 네. 몇 개 안 돼요. 자, 여기 입법 자율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는 입법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네. 이게 거의 확립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의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의회의 경우 전국인데도 그렇고 지방인데도 그렇고 규정이 있어요. 예. 공산당원은 그 7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후보를 추천할 때 아, 비당원이 그럼 한 30% 정도 돼요? 30% 돼요. 네. 일부러 그렇게 뽑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비당원은 네. 대부분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 그리고 그다음에 입법 절차도 한국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전국인데나 지방인데나요. 네. 법을 그냥 제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바뀌는 거 있죠. 그거는 해 바로. 그게 아닌 경우는 최소한 3번을 심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당적은 당연히 없죠. 공산당 아닌 다른 당은 없잖아요. 그래야 민주당파라고 8개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다른 당이? 예,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1949년 이전에 예. 일본과 싸울 때 예, 예. 그때 이제 항일 운동을 했던 정치 조직들. 그런데 그 정치 조직들이 그 8개가 있었는데 네. 그게 1945년에서 49년까지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싸우거든요. 네. 4년. 네. 그때 이제 다 공산당 편을 들었어요. 아, 그래서 공산당에 을 지지하는 예, 그게 8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조직을 따라서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있긴 있으나 예. 그렇다고 공산당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할 수는 없겠네요.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우리처럼 그 야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 반대당이라 영어로는 이제 어포지션 파티라고 그래 반대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참정당 그래요.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상당수가 바로 전국인대나 지방인대 의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양회라는 건 아시잖아요. 정프로님도. 양회. 예, 예. 그 내년 3월에 열린. 양회라는 그 표현 저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 이제 배우셨구나. 네, 양회라는 표현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그 바로 양회를 구성하는 전국인대와 네. 전국 정협 있죠. 네. 전국 정협이 바로 8개 민주당파가 구성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협에서. 예, 자문기구라.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전국정협에 있는 그 8개 민주당파 대표들은요 차관급이에요.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공산당 바깥에서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중국에서 유명한 뭐 과학자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정협위원들이 많아요. 지식인 대표. 그걸 8개 민주당파. 어쨌든 그래서 중국에서도 법을 만들 때 최소한 3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국보다 법이 늦게 만들어져요. 5년 걸리고 8년 걸리고 그런 거 기본이에요. 전국인대에서 법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네. 아실 거예요. 이 법은 행정명령과 달리 예. 한 번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 강제성, 보편적 강제성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돼요. 자주 바뀌면 안 돼요. 네. 투자 못 해요. 이러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요. 중국에서 법 만들 때. 그래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 한국보다 네. 이 법 만들기는 훨씬 치밀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입법 청문회, 네. 중요한 법률은 다 입법 청문회 다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공포해서 의견 다 듣고. 이걸 이름하여 이제 앞에 거는 입법 자율성이라고 한다라면 또 하나는 입법 절차인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들과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마 크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자의 법률들이 서로 막 위아래로 충돌하고 좌우로 충돌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요. 그게 아니라 헌법 해석권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네.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국회는 그걸 보고서 상위 법과 충돌하면 다시 만들라.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항상 법을 만들기 전에 네. 예를 들어 서울시, 뭐 부산시 있잖아요. 네. 법 만들기 전에 자기들이 만드는 조례지 있잖아요. 네. 이게 헌법과 기타 법률과 충돌하나 안 하나 먼저 봐요. 충돌하면 못 만들어요. 하긴 뭐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율성도 높아졌고 네. 어느 정도 절차도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의회라고 그래서 당이 시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 허수아비 아니고.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법 이런 거는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 주된 이유가 기억하세요. 저번에 우리 그 중국에 의료개혁 할 때. 의료개혁. 네.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쟁점 있는 법안은 항상 그렇게 붙어요. 그리고 그건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명령을 못하는 이유가 네. 대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안이 없는데 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서끼리 충돌하고 그다음에 이 입법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느냐면 정부 부서끼리 충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두 번째로 2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 의회에서 충돌을 해요 또. 의회 내에 예? 전문위원회들. 우리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상임위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또 충돌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뭐 하느냐? 사회단체의 입법 참여를 보장해놨어요. 사회단체들? 예. 중국에 사회단체들도 많아요? 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시민단체 뭐 이런데? 예. 그러니까 공산당에 적대적이진 않지만 예. 그런 건 없고요. 당연히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시민단체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제외한 우리식의 전경련, 환경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수십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의 입법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결합해요. 그래서 정부 부서와 싸우고 의회 전문위원회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또 네. 들어가고 이 세 개가 복잡으로 얽히면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례를 갖고 한번 네? 제가 상해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상해. 왜 제가 이제 이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지방의 전국인대 박사학위 논문 쓰고 네. 그다음에 이것만 다시 별도로 또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의의만 10년을 연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해하고 그때 네.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연구하려면 중국 중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지역을 보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야 그게 5년, 10년 뒤에면 전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에서 법률이 가장 발전한 데가 두 곳이에요. 하나가 상해? 심천? 상해하고 심천 포함한 광동. 광동.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가장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에요. 경제가 발전할 때는 시장 경제가 많이 들어왔고 외자 기업도 많고 그렇겠죠. 이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새로운 법을 만들어지는 두 곳이 바로 상해시 아니면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진시 거기도 직할시니까 네. 그다음에 상해시 광동성을 5년을 연구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이거 그 논문을 쓰는데 3년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제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를 딱 하나 상해시 소비자 보호 조례.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된 법률 갖고 오신 거죠?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네. 2000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2년 걸려서 만든 상해시 조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됐는데 왜 만들게 되느냐? 중국이 2001년에 WTO 세계 무역기구를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개방이잖아요. 네. 개방하면 이제 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상품 팔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딱 걸리는 문제가 이거 중국 소비자들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때쯤 되면 상해 정도는 상해가 지금이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24,000달러, 3,000달러 이래요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네네네. 꼭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11월 1일 전에 상해 한번 1박 2일로 다녀오세요. 갔다 오시면 네. 이게 중국이야? 눈이 확 띄어요. 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택, 자동차, 네. 의료, 학원 무지하게 발전해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소비품이에요. 분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예. 소비 행태가 바뀌면 소비자 분규가 달라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딱 어떻게 그런 법안 초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작은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 정부 공업 상업국이라고 해서 줄여서 공상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부 부서예요. 그다음에 의회, 상해시 의회 법제공작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둘이서 입법 주체예요. 거기서 네. 사람을 뽑아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만들었느냐? 참고로 이거는 제가 5년 인터뷰한 거예요. 몇 번 가서 인터뷰했던 건데 정부 공산국 산하의 소비자 보호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반관 반민 단체. 이제 그런 조직인데 네. 여기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열하게 문제가 생겨요. 자, 뭐가 문제가? 그래서 쟁점이 생기는데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선 소비자협회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쟁점이 세 가지는 하나가 뭐냐? 소비자협회는 설문조사 막 하고 이래서 보니까 그냥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상해시 시민들이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뭔가를 봤더니 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의료, 학원교육, 주택. 이게 분규가 가장 많아. 법원에도 많이 걸려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렇죠. 의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무조건 소비자 보호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단체 격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많이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하죠. 네. 그다음에 그 교육단체들. 이거는 학원 교육도 교육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상품이냐. 공공 서비스지.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서비스지. 돈 받으니까. 그래 돈 받죠. 그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소비자 보호협회는 조정 범위를 확대하면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정부하고 정부 공산국가 소비자협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나머지 정부 다른 부서와 그다음에 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소비자가 협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해야 소위 말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그중에 거기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소비자들의 여러 설문조사한 그런 자료 있잖아요. 그걸 공포하는 제도. 또 연말에 여러 상해시에는 여러 기업들 평가한 평가 제도. 네. 또 소비자가 투사한 거 있거든요. 불만한 거 그거 발표하는 거. 당연히 뭐 정부 관련 부서와 기업가 단체는 난리 나죠. 네.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해야 소비자협회는 또 존재이유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에요. 소비자협회가 만든 초안에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콜 제도. 중국에는 이거 만들 때까지 리콜 제도가 없었어요. 자동차 같은 거? 다 없어요. 예.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상해 그 소비자 협회에서 만들기 전에 홍콩, 대만, 싱가폴 그쪽에 있는 있잖아요. 소비자 법을 다 조사했어요. 테스트를 좀 했나? 다 하죠. 네. 그래서 봤더니 리콜 제도가 없는 소비자 보호조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리콜 제도를 넣었어요. 기업가 단체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무조건 반대죠. 네. 이것 때문에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해서 초안을 만들었어. 만들어서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래서 정부 교육위원회 이거 정부 부서예요. 네. 그다음에 교육 관련 단체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정교조도 있고 그 교총도 있고 네. 이런 데서 결사반대.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도 널리니까 정부위생국 이거 의사 해주는 데거든. 그다음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이런 데서 무조건 반대. 마찬가지로 주택도 정부 주택독시위원회 우리식으로 하면 뭐 서울시 건설국, 도시국 관리 이런 거예요. 거기서 반대하고 반대하고 리콜 제도는 경제부서가 다 반대. 이렇게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이 너무 세갖고 초안을 슬쩍 바꿨어. 어떻게 바꿨느냐? 학원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제외했어. 학원이랑 의료를 뺐어요? 네, 뺐어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만 남았느냐? 주택만 남았어. 주택만. 제가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소비자보호협회랑 정부, 그다음 의회 쪽 가서 다 세 군데. 이거는 왜 3년씩 걸리냐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
기본이 3군데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더니 왜 주택은 빠졌고 이거 했다 그러더니 거기 담당자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의료 쪽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 쪽은 너무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도 힘이 좋고 그래갖고 로비도 너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주택은 왜 넣냐 그랬더니 네. 중국에서는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건설에 배는 데가 세거든요. 예. 중국은 약해요. 그래서 힘이 약한 것만 들어갔다. 진짜 불만이 많은 거는 의료 쪽이었었다. 아. 실제로 중국도 의료사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의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리콜 제도는 넣었어요. 이건 어떻게 넣느냐? 소비자 보호협회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당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해시 어떻게 설득했느냐? 상해는 모든 곳에 모범이다. 리콜 제도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보자. 이걸 어필해갖고 이게 먹혔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남았어. 이렇게 해갖고 초안이 한번 수정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회로 넘어갔죠. 여기서 할 때 또 싸움이 또 붙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군요. 네, 이거는 초안 작성 단계라니까. 예. 그 다음에 의회 심의 단계. 의회에 딱 들어왔더니 의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재정위원회는 공산국을 지지해. 왜 그러냐. 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있잖아요. 상당수가 공산국 이쪽 사람들이에요. 은퇴하고 뭐. 네. 그래갖고 무조건 그 공산국에서 만든 초안 무조건 지지. 리콜제도 다 도입. 반대로 교육과 문화 위생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문이라고 그러는데 네.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는 의사단체 다 지켜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반대. 그래갖고 싸움이 붙어갖고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법제위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데예요. 여기서 결국 타협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택만 넣는 걸로 하고 리콜제도는 도입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걸 저 학술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철의 삼각형 제도라고 그래요. 철의 삼각형? 예, 이거 우리나라도 있고 모든 국가에서 있는 건데요. 법안을 하나 만들 때 3개의 연합체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업과 관련된 법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같은 거 노란봉투법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딱 걸리면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와 기업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정부 부서 간에 싸움이 붙어요. 노동부하고 그다음에 뭐 기재부라든지 경제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에 네.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노동조합 전경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3개가 똘똘 뭉쳐갖고 삼각형을 이뤄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저지시키기도 하는 이걸 그 철의 삼각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로비라고 그러는 거고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저렇게 나오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누더기가 됐다 이제 이런 그런 얘기들을-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네, 중국도 동일한 거예요. 아, 여기저기 로비하는데 아니면 뭐 이게 목소리 큰 데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요건 넣고 뭐 이러다 보면 원래 법과 취지랑- 다른 거죠. 예, 다르게 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의회 역할이 뭐냐. 네. 다른 게 아니라 최소한 법을 만들 때는 새로운 정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는 주로 공산당과 정부가 있거든요. 근데 공산당과 정부가 있을 때 사회단체나 일반 그 지역 시민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법은 달라요. 왜냐하면 입법 청문회도 하고 공개해서 의견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국가긴 하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실제 그렇게 목소리 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수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어떤 거냐. 관련자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기업은 무조건 달려들어야죠. 저 법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상해시에 소비자 단체가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단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동시에 의회는 이 중에서 조종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는 조종자와 대변자. 예, 다양한 이익을 섞어주는. 예를 들어서 혁명운동했다면 공산당이 하죠. 네. 이렇게 막 저렇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익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네.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 분배가 고정이 돼버려요.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그렇겠죠. 그걸 바로 여태까지는 정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의회만이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다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이거는 공산당 체제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이가 유지가 되고 네. 그 사이가 웬만큼 굴러가려고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걸 단순히 이름만 있는 거로
그런 조직은 아니다. 보고 안 한다고 해서 당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어떻게 그죠?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진 당이 뻔히 보고 있고. 뻘이 아니라 거기 만드는 국회의장도 다 당원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당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네. 그런 시시콜콜한 거 할 것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감독은 뭐냐? 네. 감독이라는 것도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의회의 주된 기능이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의 경우는 이미 제가 선택적 역할 강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의회 중에서 그나마 감독을 한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군 단위 아니면 구 단위 관악구 이런 기초단체 뭐 기초단체 예. 여기만 좀 해요. 그다음에 성하고 전국인대는 못한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 이거는 공산당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인사감독을 하는데 공산당이 임명한 무슨 뭐 국방부장을 전국인대가 무슨 탄핵을 한다? 네. 이거 안 돼요. 성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주되게 이제 의회 감독하면 주로 중국은 현급 지방의회, 한국으로 하면 군급, 국급.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조사할 때 뭘 봤느냐면 궁금했어요. 의회나 중국에서 의회는 신생 조직이거든요. 1982년 이후에 비로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반면에 뭐 공산당은 1921년에 만들어졌고 네. 정부는 1949년에 만들어졌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독을 할까? 공산당이 너만 해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관악구 의장이야. 근데 헛개비를 살 수는 없잖아요. 5년 동안. 네.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직 관악구청장. 아니면 서울시 무슨 의원진 이런 사람들이 되게 간부들을 맡거든요. 네. 고위직들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의회 다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5년 동안 있는데 껍데기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가 힘을 쏟기라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를 강화시켜야죠. 이제 그래서 감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주로 봤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뷰하고 그랬던 게 도대체 이거 보나마나 정부는 무조건 반대할 텐데 니네 어떻게 했냐 이거. 그리고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뭐 경제 발전해서 빨리 승진하는 게 당서기가 또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 뭐 오해 잘해서 뭐 별 중요시 안 여기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중요한 일은 다 감독을 하고 그러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들 있잖아요. 네. 파면도 시켜요. 의회에서? 네. 감독까지. 그 이유는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과 전국인대가 지방 당정관분들이 부패가 심하니까 기초단체장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들은 감독해라.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관악구 당 공산당 의원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독을 잘하려면 공산당에 충성 정쟁을 벌여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감독을 도입할 때나 어떤 감독을 세게 할 때나 의회에서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서 공산당 의원회를 먼저 방문해서 동의를 얻는데요. 그래서 모든 감독의 중요한 감독은 다 공산당이 지지하에서 한다. 그래서 항상 상의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독 대상에 따라 달라요. 정부는 살살해. 왜냐하면 재미난 게 중국은요. 지방의회도 재정 그 의회에 들어간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정부가 관리해요. 의회에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관리한다. 예. 동일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의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산당 내에서의 지위가 관악구 구청장이 관악구 의장보다 공산당 내 지위가 높아. 대개가. 당 의원위에서 네. 넘버1이 당석이고요. 넘버2가 시장이나 구청장이고 넘버3가 국회의장이야. 의장이야.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랑 그 감독할 때는요. 살살해요. 살살하고 감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미리 다 상의해. 반면에 법원은 의회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더 밑에요? 네, 밑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냥 대립다 의회만 갖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감독할 때는 그 살살 이렇게 큰 걸 하는데 법원을 감독할 때 있잖아요. 법원 전체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판결한 거 하나하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0개 하면 그중에서 한 뭐 서너 개는 잘못 판결하고 없겠어요? 요거 갖고 때려잡는 거예요. 이거를 차별화된 전략.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저 의회한테 저놈들은 지들 살려고 우리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전략. 그다음에 또 항상 감독을 하는데 뭘 주로 감독을 하느냐. 공산당이 좋아할 만한 거.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거.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하는 주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준주세 뜯어가는 거 알죠?
준조세. 준조세, 각종 이렇게 부가금 내는 거. 이름이 세금은 아니지만 거의 세금처럼 세금처럼 뜯어가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못 뜯어가게. 하여튼 주민들한테 조사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거 그거에 딱 집중해서 네. 감독을 해요. 이게 주민 지지 획득 전략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감독이 무슨 뭐 법에 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노련한 공산당이라든지 정부의 고위직들이 지방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이들이 지살라고 또 자기 권위 확보하려고 네. 이렇게 오랜 활동을 통해서 감독이 늘어난 거예요. 뭐 그런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였었느냐. 그 네. 2000년대 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선양 사건 광둥 현상이라고 그래서 선양 사건 광둥 현상. 현상? 예, 이거 참 고급스러운 내용인데 네. 중국 전문가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당시에는 언론에 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중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중국 정치하는 사람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선양 사건이라는 게 2001년도 야오닝성 선양시가 이제 야오닝성의 성도거든요. 선양시 정기의회가 봄에 열리는데 그때 선양시 법원에 업무 보고를 해요. 1년 동안 업무한 거. 그리고 그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공산당 선양시 의원회에서 다 허가한 거야. 네. 근데 이걸 선양시 의원들이 부결시켜 버렸어요. 중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통과시킨 걸 네. 선양시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뭐에 관한 건데요? 주로 이때가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네. 선양시 법원에서 잘못 판결한 소위 말하는 법원 부패 현상이 좀 발생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었다. 업무 보고에.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 그래서 그 법원 지도부가 다 사퇴하고요. 네. 중앙에서 그 최고인민법원에서 지도부를 다시 보내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겨우 통과됐어.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네. 이건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공산당이 통과시킨 거를 부결시켰다. 그 뒤로는 뭐 혹시 어떻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양 같은 경우 법원에서 그 반부패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의 의원 중에 다친 사람 없냐? 네. 없어요. 오히려 그래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그 대학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 출신의 의원이에요. 이제 그 지방 중국에 있는 의원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국구 스타가 됐어.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서 2000년대 이게 다 후진타오 시대거든요. 요 무렵에 이제 장점이 말 후진타오 시대 때인데 네. 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집권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이런 거에 황금 시기였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네, 활발했어. 이런 게. 네. 그다음에 또 광둥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광둥성 의, 그다음에 광저우시 네. 의회. 광저우시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서울시보다 커요. 네. 여기에서 연달아 굉장히 센 감독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광둥성 의회에서 그 봄에 정기 의회하는데 환경 문제가 있는데 환경국장이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질문권이라고 그래서 질문권은 의원들이 제출을 하면 국장이 나와서 거기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해명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파면안을 제출했어요. 대정부질이 비슷한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에서 답변이 괜찮아서 예. 파면안을 제출해서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정부에서 보직을 바꿔버렸어요. 파면을 요청했는데 보직을 바꿔줬어요. 예,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지. 예. 파면시키면 이건 공산당과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성급이잖아요. 예. 광둥성 인구가 1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슬쩍 타협해서 보직을 다른 데로 지방으로 저 흑급에 낙천시켜버렸어요. 뭐 이런 사건. 그다음에 광저우시 의회에서 정부에서 국장 2명을 추천했는데 네. 의회에서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요? 예, 이 국장은 공산당이 추천한 거거든요. 광주시 공산당위원 추천했는데 부결시켜버렸어. 뭐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열렸는데 광저우시 의회에서 정부 8개 부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질문권을 행사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수요금 올리는 거 다 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그 후에 5년 동안 벌어졌어요. 이걸 광둥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거 했을 때 광동성 당서기가 누구냐? 그 왕양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왕양? 예. 옛날 후진타오랑 굉장히 친한. 나중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되고 전국전협 주석까지 되고 그리고 요번에 시진핑 실각설에 나올 때 네. 차기 총서기로 임명됐다. 그런 거짓말. 거기 나오는 사람이 왕양이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의의가 커지고 활발하면 공산당이 불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2006년에
의 감독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감독법. 감독에 관한 법률. 네, 감독법이에요. 전국인대에서 만들었어. 네. 이걸 통해서 뭘 했느냐? 의의 활동을 확 죽여버렸어요. 확 죽여버렸어.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죽여버려갖고 그 다음부터 의의 활동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여기 표로 통계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현재 중국에 있는 지방 의회들이 뭐 하냐 그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통계를 작성한 건데 하나는 중앙의회인 전국인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이징시 의회 네. 성급이고 중앙단이잖아요. 주로 하는 게 제가 거기 빨강으로 표시해 놓은 게 법률 집행 감독 예를 들어 환경법, 교육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법률 네.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 안 했나 이제 그런 거 시찰 현지 조사 가서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감독 보고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 확대해서 초등학교 교육 개선했다 안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보고. 그다음에 뭐 누가 사고 치고 지금 우리 특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중국에서는 특정 문제 조사라고 그래요. 아, 일반적인 경찰 조사 말고 네, 별도로 해요. 우리 차원에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건 제가 이제 그 후난성이라는데 우리 슈라면 이제 기초단체 의의 봤더니 거기도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보다 조금 센 게 있어요. 파면도 있어. 그 빈도수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네. 감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요 파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감독법이 2006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파면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인대와 서원급 지방인대는 주로 이제 감독을 하되 네. 주로 이제 정부 법률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뭐 이런 걸 하면 밑에 쪽 기층에서는 좀 더 센 걸 한다. 이제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강도는 확 줄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독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의. 자, 요거 이제 질문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이제 이 표를 같이 보시면 전국에 있는 중국의 전국인대 의원하고 지방인대 의원이 다 합치면 720만. 저기 260만. 260만. 네. 공무원이 720만인데 네. 의원들이 260만 있다. 네, 너무 많다. 많다. 그랬을 때 우리 정부로께서는 왜 공산당은 이렇게 많은 의원을 둘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정치적 함의가 뭘까? 약간 실업률 조절 아니에요? 이걸로 혹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 네. 그 일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고 여기에는 그 뭐 이건 한번 그냥 제가 해놓은 건데 전국인대 뭐 그다음에 성급, 국급인데 이게 비율이 다 있어요. 노동자, 농민 출신 얼마, 지식인 출신 얼마, 간부 출신 얼마. 그리고 공산당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당은 70% 선이에요. 그다음에 비공산당은 30%.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갖고 다시 말하면 각계각층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뽑은 거예요. 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후보 추천할 때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 하냐. 바로 공산당의 통치를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연 중국 사람들은 지방의 의원을 하고 싶을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정부로께서는 그 서울시 의원 시켜주면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하죠. 저도 안 하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좀 땡기죠. 그냥 막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2번 3번 찾아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례대표를 한번 생각해보고. 중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도 이런 지방의회 안 할 것 같은데. 땡 아니에요.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뭐 좋은 점이 있어요? 가장 열심히 지방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기업가들. 기업가들이 민영 기업가. 시간이 언제 있어서 저런 걸 해요? 왜 그럴까? 이게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첫째, 면책 특권이 있어요. 면책? 예. 잘못인 국회의원들하고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발언 등에 대해서 네. 의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중국 동일해요. 면책 특권이 있어. 그 무슨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면책 특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무조사 함부로 못 해. 그래요? 네. 내가 의원인데 의원이 기업이 있는데 그거 한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려고. 또 정기의의 때 있잖아요.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찰 활동 같이 하고 하면서 1년에 약 적어도 20일에서 많이 하면 30일 정도는요. 그 지역 당 서기 시장 이런 사람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네트워킹. 이건 최고예요.
기업인들이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지켜주는 호신용 부적이라고 그래요. 의원을. 네네. 그래서 기업인들이 돈을 벌으면 먼저 뭘 하느냐? 사이 기부를 하는 거야. 다리 지어주고 학교 짓고. 의원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공산당이 추천을 해. 추천도 공산당이 해요? 공산당이 하고 네. 그다음에 8개의 사이단체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추천해요. 그래야 선출되니까. 그래서 의원 되려고 또 누가 또 열심히 하느냐? 공무원들은 겸직을 할 수 있거든요. 의원. 네? 무지하게 노력해요. 왜 그러냐? 인민이 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승진에 무지하게 유리하고. 그래서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 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어떤 게 좋은 점이냐?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비유하자면 관악구 교육국 국장이야. 네? 그다음에 여기 관악구 뭐 건설국 국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국 국장하고 건설국 국장하고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좋을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는? 건설이랑 교육이랑. 교육이랑 평소에는 건설? 무조건 건설이죠. 네. 이게 돈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근데 학교나 이런 거 관리는 교육국에서 하잖아요. 네. 우리들랑 똑같아요. 학교 앞 뭐 400m, 500m 앞에는 유흥업소 못 생긴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에 일조권 이런 데서 빌딩 못 세운다. 예. 이거 있어요. 예. 교육국으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건설국은 신경 안 쓰죠. 무조건 뭐. 빌딩 세우고 이러면 왜? 예. 돈 되니까. 예. 그래서 세웠어.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육국장으로서 예. 그 관악구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구청장이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관악구 의원이야. 네. 그러면 다른 의원들 20명이 내야 돼요. 그래야 의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20명하고 같이 학교 교육법 집행에 관한 질의권을 딱 신청하는 거야. 네. 왜 학교 옆에다 빌딩을 왜 세웠냐. 그래 세우기 전이죠. 예. 이게 말이 되냐. 교육법 위반이다. 이거를 교육국장의 입장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의원들의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100% 그럼 고쳐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촌민 의원의 의원, 우리 시랑 마을 이장이거든요. 네. 마을 이장으로서 관악구 구청에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근데 20명의 서명을 받아갖고 네. 뭐 해달라. 그러면 되게 해줘요. 이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당정 간부들도 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또 내가 노동조합 그 조합장이었던 사람하고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지방의 의원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조합장으로서 자기 회사가 저기래요. 외자기업이래요. 예.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서 뭐 얘기했더니 들어주지도 않는데 근데 의원이 되면 20명과 같이 서명을 하면 바로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할만하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급이 많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독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반영하는 거랑 이런 것들에 기대는 기대.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체제 유지에 해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무조건 도움이 돼요. 총합으로 보면.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놔버리면 네. 이게 쌓여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나중에 시위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질 거를 미리 다 260만 명이 다 문제를 제기해서 잔잔하게 다 해결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보통 지방의 의원들은요. 한 사람당 1년에 보통 10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제안이 뭐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만인 사항, 필요한 거 이걸 제안하죠. 이거는 공산당한테 가장 좋은 정보예요. 공무원들의 보고도 믿을 수가 없지만 네. 이 사람들이 했던 제안은 그 지역에 살아있는 문제거든요. 최고의 정보통. 정보통. 그렇잖아요. 네.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260만 명이 공밥도 아니고 허수아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일반인들 눈에는 잘 안 보여. 이게 다 공산당 영도 체제를 운영시켜주는 네. 작지만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이러한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되는 그게 바로 대의 활동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중국의 의원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있잖아요. 직접 받기도 하고 그걸 해서 그 지역 주민들 하나하나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하면 최소한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공산당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네. 대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입법, 감독, 그다음에 대의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의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중요한데 중국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요 기능들이 의회가 갖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허수아비들도 아니고 아니다. 허수아비 아니다. 실질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예. 단 그것이 공산당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뭐 그런 거 못하는 거고 당연히. 네네. 대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공산당 영독 체제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고화가 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람 입만 열면 전국인데 지방인데 강화해야 된다. 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럼 실제로 이 의회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고. 그리고 거기서도 일을 실제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의회에서 뭘 할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의 상시적으로 특히 이제 대의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으로 벌을 일상적으로 있는 거네요. 예, 260만 명이. 그리고 이제 의원이 또 되면 또 좀 고위직들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영 기업가들한테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거고 공무원들한테는 인정받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유명인 되는 거죠. 지역에서 유명인 되고 어디 가서 행사할 수 있는. 네. 그게 우리랑 차이가 크지 않아요.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상해다. 네. 그러면 이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상해시 같으면 인구 비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천진시랑 비슷한데 천진이 1,600만 명이거든요. 천진이. 예. 거기에 의원이 718명이니까 상해시도 최소한 800명은 되겠네요. 1,600만 명에 700명이니까 700. 상해시가 2,5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한 800명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800명 정도면 그 상해시 의회도 그 상해시의 유명인들 다 들어가죠. 웬만한 사람도 다 포진할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상해시만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이에요. 작은 말이 시지. 충칭시는 인구가 4천만이에요. 시가? 예. 중경시에. 근데 그러면 시를 좀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시라고 해 그냥? 예, 그냥 시예요. 직할시.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큰 게 중경시인데 그러니까 이 상해시도 있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냥 나라다. 국가다. 인구가 뭐 2,500만이면. 국가. 대만이 2,300만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대만 국기가 움직이듯이 상해시 의회도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상해시에서 관리하는 그 돈 이런 것도 거의 대만급이고요. 경제 정책도 다 대만급이에요. 국가가 그냥 움직이는 거.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광동성은 제가 그랬잖아요. 1억이라고. 네. 1억이면 대한민국 2개예요. 그리고 광동성 의원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와요? 그래서 뭐 서로 교류한다든가 이런 게 해요. 해요. 지방자치대끼리. 그래요. 네, 다 해요. 야, 이렇게 해서 네. 그 참 이 고급진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중국 의회 활동을 다루는 컨텐츠가 과연 우리나라에 제가 국회 방송 빼고는 없어요. 국회 방송. 네, 국회 방송은 있습니다. 거기는 있을 수 있겠네. 네. 거의 뭐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최초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왜 들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나 그래도 중국의 의회에 관해서는 적어도 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 네. 네. 중국 의회는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뭐 배웁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다 공부했던 걸 갖고 공산당 영독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결합돼 있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국은 민주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시간. 네, 총정리 시간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이 중국통을 쭉 보신 분들이 저 1900페이지짜리 책을 보시는 거라면 다음 1시간을 보시는 분은 요 300페이지짜리 한 권을 보시는 건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마 지금 시즌2로 완전히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총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